네, 김진욱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. 네. 근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남자도 육아휴직해?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성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낯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남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개요만 우선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. 예, 남성만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. 육아휴직 제도는 남성, 여성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아이가 만 8세,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나이가 되겠네요. 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남성, 여성 근로자는 모두 최장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요. 초기 3개월 동안은 급여의 통상급여의 80%, 그 이후로는 40%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,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라고 있던데요. 네. 예,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. 그건 이제 통상 이 부부가 같이 근로를 하는 경우에 두 사람이 이제 1차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2차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빠이기 때문에 주로 아빠가 그 대상이 될 거라는 전제하에 이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라는 이름이 붙었고요. 네. 그건 이제 통상 임금의 100%까지 지급을 하고 그리고 상한 금액은 200만 원 정도까지 되는 조금 더 그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. 그게 3개월간만 그렇습니다. 그렇다는 얘기죠. 네. 예, 그렇군요. 계속 그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메리트, 아빠 육아휴직의 이점을 자꾸 강화해가는 추세라면서요, 김진욱 교수님. 그렇습니다. 이번 7.3대책도 네. 정부에서도 이 육아휴직에 있어서 남성의 사용을 끌어올리는 데 좀 정책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. 그런 면에서 사실은 육아휴직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성, 여성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주로 이제 두 번째로 쓰게끔 해서 아버지 보너스다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것이고, 이제 제도적으로 남성들은 이제 급여가 이제 부인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럴 때 좀 유인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쓰는 사람한테는 좀 더 대체율을 높여주고 상한액도 높여주고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해소해 주는데 제도가 좀 나아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덕분인지 요즘 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놀랍게 많이 올라갔다. 예. 사용률이. 네네네. 그렇습니다. 2014년까지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, 2014년까지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5% 미만이었습니다. 남성 비율이요.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는 한 13% 수준까지 갔고요. 올 상반기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8,463명으로 전체 약 17%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으니까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고무적이네요. 예,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. 이게 지금 남성 육아휴직이 제법 올라가고 있다, 사용률이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이 어느 분야, 어떤 직업에 쏠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, 김효진 대표님? 그렇습니다. 실제로 이제 저희가 뭐 조사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아빠들 현장에서 만나보면 거의가 이제 공무원 그리고 이제 또 공기업 이런 분들이 주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서는 이 아빠 육아휴직의 장려가 너무나 좀 그 혜택 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, 뭐 이런 좀 박탈감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공무원들이 이제 솔선수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또 국가 정책적으로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? 결국 공무원부터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, 근데 이제 종전에 비해서 일반 아빠들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뭐 나도 너도 다 안 하니까 뭐 별 박탈감을 못 느끼고 있다가 이제는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소외감이랄까요? 그런 건 좀 커진 것 같아요. 기업 규모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예, 맞습니다. 올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요, 뭐 300인 이상 기업이면 좀 대기업으로 치는데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의 한 58%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요, 이게 조금씩 내려와서 100인에서 300인, 그러니까 중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.
이 부분에 남성 육아휴직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나타나서 서서히 이제 아래로 확산돼 가고 있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대기업 근로자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하고도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경력 단절을 뭐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테고, 예, 그 상관관계가 좀 어떻게? 그거를 정확한 정보 통계로 잡히지는 못하겠죠. 뭐 남성 육아휴직을 쓰면 얼마나 뭐 엄마들이 일을 덜 그만두느냐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이제 가정에 불과할 뿐이니까요.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연구 경향을 보게 되면 그런 효과는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는 있고요.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다만 이제 또 이제 그 제도적으로 보게 되면 그 남성과 여성 모두 우리나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1년 쓰고 그다음에 아빠가 1년 쓰면 만 2살이 되겠죠. 만 2살이면 우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린이집 이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나이가 되거든요. 그러다 보면 엄마 입장에서는 직장을 그만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. 근데 아빠가 육아휴직을 안 한다라고 하면 첫 돌이 지나자마자 보낼 수 있느냐? 굉장히 좀 어려운 선택이라고 봅니다. 그런 면에서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해주면 엄마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꼭 가정에서 이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연령을 육아휴직 기간으로, 그러니까 부모가 키울 수 있는 이점이 있다,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. 아주 굉장히 좋은, 정말 그런 면에서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양육하고 적정한 연령이 돼서 어린이집 보낼 수 있는 게 아빠의 육아휴직 활용인데, 이게 지금 좀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너무 안 되고 있단 말씀입니다.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좀 조목조목 육아휴직 사용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렇게 좀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.